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단식 얘기를 했습니까? 안민석 민주당 의원입니다. 본인이 단식을 하겠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도 무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런 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시에 단식 농성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벌써 5년 전이던데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단식을 했었죠. 맞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면서 9일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농성장으로 피자가 배달되기도 하고 또 감시한다면서 CCTV 설치 청원도 올라왔고요. 심지어 폭행도 당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굶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굶으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었죠. 네. 제가 안민석 의원도 저렇게 해서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끌어내자는 건데 네. 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도부도 물론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국회에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만들고 통과시켜서 김건희와 윤석열 심판합시다. 다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김 여사 특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이 덮이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제안에 정치권이 난감하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중대 선거구제 검토를 제안했죠. 그런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갔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온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된다고 지적한 건데요. 중대 선거구제는 한 지역의 후보를 2명 이상 내게 돼서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례적이네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 여다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했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에게 발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36년째 지속되어 온 소선거구제는 구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속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야당은 왜 난감한 거예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는데요. 예전에는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이 취지에는 공감한 적이 있다 보니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당 독점 체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잘 못하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 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요, 이 중대 선거구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이슈를 뺏겼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대 선거구제 논의를 진지하게 그동안 해왔던 곳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선점을 해버린 거죠. 왜 이런 중요한 정치개혁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로 쓸 수 있게끔 민주당이 뭐 했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는 내일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선거구제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여야가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이참에 우리에게 최선의 선거제도가 뭔지 진지한 정치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